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블랙보드 교육을 함께할 이지선입니다. 모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부처에서 모두 모여주셨어요. 오늘 성인지라던가 아니면 연구윤리 이런 어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코스를 개발하는 부서에서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여기. 그리고 간호대학 인증이라던가 아니면 공학 인증 쪽에 인증 관련해서 오신 부처에서 오신 이쪽 분들. 그리고 국제처나 국제어학원 쪽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가요? 네, 다 모아서 이렇게 앉으셨네요. 네, 그럼 혹시 그 외의 부서에서 오신 분들은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BK21 정보기술. 다시 한 번만. BK21 정보기술. 네, 어렵습니다. 2번 들었는데 못 외우겠어요. 네. 오늘 이제 다양한 부서에서 오신 만큼 저희가 기본 블랙보드를 사용하는 기본 교육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실 만한 그런 특징적인 기능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랙보드는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시스템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룹 활동, 인증, 맞춤 학습, 보상, 평가 등 더 다양한 이제 기능들을 제공하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더욱 강력해진 학습 지원 시스템입니다. 저희 블랙보드 안에는 인증이라던가 아니면 맞춤 학습은 이제 학생들의 개인 진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 학습, 표절 검사, 그리고 배지라던가 수료증과 같이 어떤 보상을 제공하는 인증 부분, 위키, 블로그 등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이 장난감 블럭처럼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기능이 너무 많다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각 부처에서 필요한 기능만 골라다가 코스를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걸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골라서 사용하시다가 한 학기, 두 학기 흐르다 보면은 나한테 우리 부서에 이런 게 더 필요하겠다 하면서 하나씩 추가를 해 나가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 교육에서는 먼저 블랙보드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기본 내비게이션부터 살펴보고요. 그리고 타 대학에서 샘플 교육 코스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던 거를 이제 먼저 소개드리고 코스 안으로 들어가서 메뉴를 구성한다던가 아니면 강의 자료를 업로드하는 등의 실습을 같이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별 맞춤 학습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개인별 진도, 학습 진도를 맞춰주는 기능과 학생들에게 수료증과 같은 보상을 제공하는 인증 기능을 이제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 공학 인증이나 어떤 간호대학 인증 부분에서 많이 활용하실 부분이에요. 이 교육 목표와 루브릭까지 이 부분은 실습까지는 못할 것 같고 저희가 한번 중요 예시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블랙보드에 로그인을 하시는데 주소창에 kulms.korea.ac.kr 이라고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처음 나타나는 이 로그인 창은 일반 로그인 창으로 처음 로그인 하시는 분들은 비밀번호가 세팅되어 있지 않아서 이쪽으로는 로그인이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처음 로그인 하실 때는 여기 통합 로그인 링크를 클릭해서 새로운 창이 뜨면 여기서 이제 포털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통합 로그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환영의 메시지가 떠요. 이때는 이제 현재 창 닫기를 눌러서 이제 잠시 꺼주신 다음에 이제 일반 로그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먼저 세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상단에 자신의 성함 있는 데를 눌러보시면 거기서 세팅에 개인정보 메뉴가 있어요. 아마 딱 처음 펼쳐졌을 때는 코스 메뉴가 펼쳐질 텐데 가장 밑에 세팅 메뉴에 개인정보 메뉴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비밀번호 변경이 있습니다. 그럼 이 비밀번호 변경 메뉴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비밀번호를 한번 세팅을 해주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주소창에 딱 쳤을 때 나타나는 일반 로그인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모바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모바일은 앱스토어나 아니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제 블랙보드 모바일 런으로 검색을 하셔서 무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 스마트폰 요즘에 많이 가지고 계시죠? 거기서 이제 블랙보드라고 치면은 제가 블랙보드가 칠판이라는 뜻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앱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비비라고 저희 흑색 칠판 모양으로 된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코리아 유니버시티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고려대학교가 뜹니다. 그럼 그거 누르시고 일반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앱으로 로그인하실 때는 통합 로그인은 안 되시고요. 비밀번호 새로 세팅해준 그 일반 로그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 로그인 하실 때 아이디는 포털 아이디와 똑같아요. 근데 학생 신분으로 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아이디가 아니라 학번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마 교직원과 그 학생 신분을 다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동시에 이제 학생이면서 조교 일을 하고 계시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상관없이 포털 사이트 그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학생들은 학번을 입력을 하고 들어갑니다. 네. 이제 로그인을 하셨으면 본격적으로 블랙보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내 컴퓨터가,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블랙보드를 사용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지 시스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블랙보드는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를 꼭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사용 가능하지만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원활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윈도우에서 최근에 XP 지원을 좀 사용을 끊었죠. 그래서 저희 블랙보드에서도 더 이상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기능 정도는 되는데 거기서 오류가 발생한다거나 화면이 깨졌을 경우에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XP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크롬 브라우저나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다운로드 받으셔서 거기서 하시면 좀 더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로그인 안 되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 강사분들이, 선생님들이 같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저도 같이 로그인을 해서 블랙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보드에 처음 로그인을 하면 나타나는 페이지가 이제 마이 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에는 뭐 나의 공지사항, 나의 코스, 나의 조직과 같이 나와 관련된 정보만 나타나는 페이지예요. 특히 이 중에서 나의 코스라는 박스 보이세요? 나의 코스. 저희가 이 하나의 박스들을 모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나의 코스 모듈에 보시면 자신이 등록된 코스들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은 이번 학기에 가르치시는 교과목이 여기 나타날 거고요. 학생들은 내가 이번 학기에 수강 신청한 교과목들이 이곳에 나타날 겁니다. 근데 아마 교직원분들은 뭐 수강한다 아니면 가르친다는 그런 교과목이 없기 때문에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등록된 코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신 거고요.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은 제가 실습 코스를 이제 모두 만들어서 등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의 실습 코스라는 코스 하나가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오늘의 실습 코스라는 코스로 들어가서 실습을 같이 해볼 텐데요. 그 전에 다른 학교에서는 이 코스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거 이제 다른 학교에 이제 허락을 받고 저희 데모 사이트로 이제 복사를 해온 사이트예요. 그래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교직원분들이 매년 이 교육을 1시간씩 꼭 들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 정해져서.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 블랙보드 안에서 그 코스를 이렇게 구성한 것입니다. 그럼 메뉴는 정말 간단해 보이죠? 저희 이제 이따 코스에 들어갈 거지만 이 메뉴는 얼마든지 변경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코스에서는 정말 최소한의, 특히 이 강의 자료가 가장 중요한 메뉴로 최소한의 메뉴만 남겨놓고 모두 이제 잘라버렸습니다. 강의 자료 안에는 실제 이제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하는 내용을 올려놓았는데 지금은 1단계 폴더밖에 이렇게 안 보이시죠? 근데 여기 내용 이제 학습해야 되는 내용을 보면 먼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모두 3단계까지 자료는 준비해놨지만 학습자가 PDF 1단계에 들어가서 PDF 자료 보고 동영상 시청하고 퀴즈까지 풀어야 2단계가 나오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바로 이 부분이 맞춤학습, 개인별 맞춤학습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맞춘 건데요. 1단계 폴더에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1단계 폴더에 들어가면 먼저 PDF 자료를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습자는 이 PDF 자료를 모두 학습한 다음에 학습 완료 시 체크를 누르면 그 다음 단계인
동영상 시청이 나옵니다. 이렇게 동영상 시청을 모두 완료하면 그 다음 동영상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퀴즈까지 나타납니다. 그럼 퀴즈를 모두 풀고 다시 학습 완료 체크를 누르면 다시 강의 자료 메뉴로 돌아갔을 때 이제 그때서야 2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3단계까지 모두 학습을 맞추면 4단계에서는 이수증, 수료증이 나오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자기가 학습을 했냐 안 했냐는 그 체크를 한 것 뿐이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관리자분들 또는 교수님들이 어떤 학생이 어디까지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모두 뒤에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학습자 스스로 했냐 안 했냐를 체크하는 부분이었고, 저 이제 블랙보드 셀프 러닝 코스라고 블랙보드 셀프 러닝 코스라고 저희 블랙보드의 주요 기능을 학습하도록 저희가 만들어 놓은 온라인 교육 코스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같이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마 아이디가 새로 만들어지신 분들은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실 텐데 저희가 이쪽에 모두 등록을 해드려서 블랙보드를 집에서도 고학습하실 수 있게 저희가 등록을 해드릴게요. 이 셀프 러닝 코스도 마찬가지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1단계에는 모든 자료가 이제 펼쳐져 있지만 2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1단계에서 모든 자료를 학습하고 맨 마지막에 퀴즈를 풀어서 이번에는 단지 푼다고 해서 2단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점수가 70% 이상이 돼야만 2단계가 나오게끔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자들이 그냥 모두 공개된 자료를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제 관리자분들이 또는 교수님들이 이제 설정해 놓은 그 단계별로 학생들이 차곡차곡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실습 마지막 부분에서 맞춤 학습과 인증 부분 기능을 통해서 함께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시 고려대 블랙보드로 돌아와서요. 모두 오늘의 실습 코스라고 해서 6월 13일 오늘 날짜로 된 실습 코스가 보이실 거예요. 이 이름을 클릭하고 코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이 이름을 클릭하면 그 코스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뭐 어떤 폴더나 강의 자료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클릭하면 그 해당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코스 안으로 들어오시면 왼쪽에 이제 코스 메뉴가 보입니다. 이 코스 메뉴는 교수님들이나 학생들분들 모두 이제 보이는 화면이고요. 그 코스 메뉴 밑에 제어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제어판은 이제 교수님들, 관리자분들에게만 보이는 화면으로 어떤 학생들의 명단을 관리한다던가 아니면 학생들의 성적, 아니면 학생들이 잘 활동을 하고 있나, 아까 학습 완료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모니터링 활동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맨 위로 올려셔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수정 모드라고 있어요. 이 수정 모드는 이제 수정 모드가 ON으로 켜졌을 때는 교수님이 어떤 자료를 올리시거나 메뉴를 편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정 화면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정 모드가 ON으로 켜져 있을 때 마우스를 메뉴에 가져다 대보세요. 그럼 이제 양옆으로 이렇게 드롭다운 버튼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름도 변경하고 필요 없는 메뉴는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수정 모드를 한 번 더 눌러서 5% 꺼주시면 이 메뉴가 조금 깔끔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때는 마우스를 가져가 대도 어떤 수정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수님이 보는 화면, 또 내가 올려놓은 자료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는 화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수정 모드에 오프를 한 번 더 누르시면 다시 ON으로 켜져요. 누가 벌써 예습을 하셨네요. 제가 이 수정 모드를 교육하는 도중에 이 수정 모드 옆에 보면 이제 색깔이 있는 부채꼴 모양이 있는데 이제 코스 테마를 변경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냥 뭐 계절별이나 어떤 색상별, 어떤 주제별로 손쉽게 이 배경 화면이나 메뉴 색상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하시려는 그 코스의 어떤 주제에 맞게끔 얼마든지 변경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코스에 모두 제가 이 앞에 보이고 있는 코스에 모두 다 같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아마 한 명이 변경하시면 다 같이 변경이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경하실 수 있고
옆에 보이는 이 코스 메뉴는 아까 보았던 뭐 블랙보드 셀프러닝 코스나 성희롱 그 예방 교육 코스와는 좀 다르죠. 이런 식으로 교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코스 메뉴를 얼마든지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의 자료실 메뉴명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마우스 가져다 대신 다음에 동그란 버튼 누르면 뭐 이름을 변경하시거나 삭제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 더 필요한 메뉴가 있다 하실 때는 상단의 플러스 버튼에 마우스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만드실 수 있어요. 이 플러스 버튼 안 보이시는 분들은 수정 모드가 오프로 꺼져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언제나 수정 모드를 온으로 켜신 다음에 플러스 버튼에 이제 가져다 댑니다. 이제 메뉴를 만드실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6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다양한 메뉴를 처음부터 다 배우려면 너무 어렵고요. 처음에 많이 사용하시는 건 컨텐츠 영역 생성, 이 컨텐츠 영역이라는 메뉴, 그리고 도구 링크라는 메뉴 2가지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컨텐츠 영역으로 메뉴를 만드시면 뭐 자료를 올리시거나 퀴즈를 올리시거나 토론방, 블로그, 이 블랙보드 안에 있는 모든 도구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한 메뉴에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 영역 생성 많이 활용하시고요. 반대로 도구 링크는 어떤 나의 성적이라던가 공지사항, 토론과 같이 특정 기능으로 그 메뉴를 만들 때 도구 링크를 생성합니다. 그럼 오늘은 컨텐츠 영역으로 메뉴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버튼에 마우스 가져다 대시고 컨텐츠 영역 생성 버튼을 생성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이제 코스 새로 만들 메뉴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동영상 자료 이런 식으로 메뉴의 이름을 적습니다. 저희 오늘 공동 실습 코스이기 때문에 이 메뉴명 옆에 자신의 성함을 함께 넣어주세요. 이렇게 오늘 실습하는데 좀 헷갈리지 않게. 그 아래 보시면 학생에게 공개라는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에 체크를 하면 말 그대로 이 메뉴를 학생에게 공개하겠다는 의미예요. 준비 중이라서 학생에게 공개하기엔 좀 이르다 하실 때는 체크 안 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학생에게는 일단 비공개고요. 추후 다 완료가 되신 다음에 학생의 공개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학생의 공개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현재 메뉴 중 가장 밑에 이제 새로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새로 고침해 볼까요? 네. 저 은근 손이 안 움직이길래 실습 안 따라 하시나 했는데 그래도 많이 따라 하시고 계시네요. 네. 네. 이 중에 만든 것 중에 마우스를 가져가 대시면 이렇게 이번엔 왼쪽에 위아래 화살표 있는 부분을 클릭한 상태로 끌어당기시면 위치도 변경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메뉴뿐만 아니라 나중에 강의 자료 올릴 때도 이렇게 왼쪽에 있는 위아래 화살표 가지고 이렇게 위치 변경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뉴도 만들었다. 그럼 이 메뉴 안에 강의 자료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금 만든 메뉴명을 클릭하고 그 페이지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아직은 컨텐츠가 없습니다 해서 빈칸으로 이제 나오시죠. 여기에 이제 자료라던가 어떤 평가 도구, 시험이나 과제물, 협업에서는 뭐 토론방, 블로그 이런 다양한 도구들, 학습 도구들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료를 올리실 때는 컨텐츠 생성 버튼에서 이제 올리시게 되는데요. 컨텐츠 생성 버튼에 마우스 가져가 대시면 뭐 이제 항목, 파일, 오디오, 이미지 각 그 자료의 유형마다 이제 올리실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있고, 또 이제 폴더 오른쪽에 보시면 폴더도 만들어서 자료의 어떤 구분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성희롱 예방 교육 코스처럼 뭐 1단계, 2단계 남겨주셔도 되고, 어떤 주차별로 지나가는 수업이다 하면 1주차, 2주차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컨텐츠 생성에서 나는 오디오도 올려야 되고 이미지도 올려야 되는데 어떤 걸로 올려야 되는지 고민되실 때는 맨 위에 있는 항목으로 올려주세요. 이 항목으로 올리시면 어떤 다양한 문서든 뭐 동영상이든 어떤 유형 상관없이 다 올리실 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 생성에서 항목을 눌러서 저희가 한번 자료를 올려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컨텐츠 생성에서 가장 위에 있는 항목 메뉴입니다. 메뉴를 누르시면 이제 컨텐츠를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름은 뭐 강의 자료, 1단계 강의 자료라고 적어보고,
그리고 그 아래 텍스트 박스에 저희 실제 내용을 이제 써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세 줄로 보이는데 혹시 한 줄로 보이는 선생님들 계시세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이 텍스트 박스가 한 줄로 접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꺽쇠 2개 있는 화살표가 있는데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 펼쳐졌다, 한 줄로 접혔다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세 줄로 항상 펴놓고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편리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화살표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전체 화면이라는 아이콘 누르시면 이렇게 큰 화면으로 펼쳐져서 저희 그 워드나 뭐 한글 그 HWP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기본 워드나 한글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네, 저희 비주얼 이 텍스트 박스에 가장 큰 기능들이 담겨져 있는 거는 이제 세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을 하나씩 보면 첫 번째 빨간 색깔 웹캠처럼 생긴 거는 이제 웹캠 레코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녹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과 이제 통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실제 이제 직접 녹화해서 아니면 또는 녹음만 해서 이제 올리실 때 이제 사용하실 수 있고 그 외에 첨부 파일이나 이미지 올리실 때 아니면 동영상 올리실 때 동영상은 저희가 이제 올리시는 데에는 유형 전혀 상관없어요. AV 파일 올리셔도 되고요. 뭐 MP4, WMV 전혀 이제 동영상 올리시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학습자분들 환경에서 보면은 이 환경에 따라 이제 재생 여부가 너무 갈려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해 본 결과 가장 원활하게 이제 하시는 그 동영상 포맷이 MP4. 가장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 코스 구성하실 때 아무래도 동영상 자료 많이 올리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영상을 MP4로 변환을 해주시면 시청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원활하게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또 MP4라고 해도 가장 많이 이제 좀 원활할 뿐이지 전부 100% 이제 재생이 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어떤 특정 모바일 기기나 어떤 크롬 브라우저 이런 데서는 또 재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가장 추천드리는 게 이런 유튜브 비디오와 같이 어떤 동영상 재생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이트들 있죠. 그런 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리신 다음에 링크 거는 방식을 저희는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동영상 올리실 때 조금 골머리 썩으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그럴 때는 이런 전문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럼 세 번째 줄 가운데 있는 매시업에 보시면 저희가 슬라이드 쉐어나 유튜브 비디오와 같이 저희 블랙보드 내에 있는 자료가 아니라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그 외부 사이트에서 있는 자료를 이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시업 버튼 눌러서 저희 유튜브 비디오 한번 가져와 볼게요. 매시업 버튼에서 유튜브 비디오 누르면 새 창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비디오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뭐 블랙보드 안에 있는 비디오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사이트에 있는 그런 비디오를 검색하는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고려대학교 검색을 해보면 유튜브 사이트에서 이 키워드와 맞는 동영상들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혹시 자기가 이제 콕 집어서 유튜브 어떤 동영상을 올릴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시면 여기 URL을 검색을 해주시면 그 동영상이 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저는 새 홍보 동영상을 선택을 해서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럼 여기서 뭐 썸네일로 볼 거냐, 뭐 바로 보기는 좀 더 크게 보이고 이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유튜브 URL까지 보이게 하면 이제 학생들은 좀 더 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박스에 이 동영상이 딱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은 비디오 시청 눌러도 이제 재생 안 되고요. 일단 게시하고 난 뒤에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이거 작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 올리실 수 있고 또는 뭐 표나 아이콘도 함께 이제 넣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 박스에 이렇게 내용을 이제 집어 넣으셨다 하시면 밑으로 내리셔서
이제 옵션을 설정을 해주실 수 있는데, 이 기본 옵션들은 강의 자료를 올릴 때뿐만 아니라 어떤 과제를 내신다거나 시험, 뭐 어떤 블로그 과제를 내실 때에도 이런 비슷한 옵션들을 보실 수 있어요. 다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학생회계 공개는 말 그대로 학생회계 공개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자료는 특히 뭐 준비 과정에 크게 필요 없지만 어떤 시험이나 이제 과제물을 출제하실 때, 그럴 때는 일단은 학생에게 공개, 비공개를 했다가 준비를 다 완료한 다음에 공개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조회수를 이제 예로 해놓으시면 나중에 통계를 뽑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학생이 클릭하면 1, 2, 3, 4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 통계가 아니라 학생들이 여기서 얼마큼 받는지 그래프로 이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날짜, 시간 지정에서는 이 컨텐츠를 공개할 기간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딱 이 기간에만 학생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럼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오면 이렇게 강의 자료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 자료 한번 올려보았고요. 그럼 이 강의 자료와 관련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퀴즈는 저희 평가 버튼에서 퀴즈를 내게 됩니다. 평가 버튼에 보면 시험이나 설문조사, 과제물, 다양하게 점수를 매길 수 있는 학생들의 그 점수를 매길 수 있는 평가 도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을 눌러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만들기 전에 저희가 시험을 만드는 데는 총 2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요. 먼저 시험지를 저희 오프라인으로 준비하실 때도 시험지에 문항 먼저 다 출제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시험 그 당일날까지 그 준비를 완료를 했다가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모이면 그 시험지를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2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저희 블랙보드에서도 그 2가지 과정을 거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메뉴 아까 그 교수님들께만 보인다는 제어판 메뉴로 이동하셔서요. 제어판에 코스 도구를 눌러보시면 이제 다양한 코스 도구들이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그 중에서 중간쯤에 시험, 설문조사 및 문제은행이라는 메뉴를 한번 눌러보세요. 시험, 설문조사 및 문제은행. 거기 중에서도 시험. 저희가 문제은행은 시험지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문항 자체를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험 자체를 내볼 거기 때문에 저희 시험 메뉴를 눌러서 시험을 만들어 봅니다. 그럼 기존에 시험지가 있다면 여기 목록이 쭉 생길 거고요. 저희는 새로운 시험 추가 버튼을 눌러서 시험을 만들어 봅니다. 상단에 시험 추가. 이제 시험의 제목을 입력해 주는데요. 저희 시험지 제목 자체예요. 그래서 뭐 1단계를 학습한 다음에 1단계 자료를 학습한 다음에 보는 퀴즈라면 뭐 1단계 퀴즈 이런 식으로 퀴즈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퀴즈에 대한 뭐 설명, 어떤 자료를 보고 이 퀴즈를 푸세요 라든지 또 지시사항 또 입력을 해줍니다. 저희가 이 주황색깔 꽃표시 달린 게 이제 필수 입력 필드라고 해서 이 꽃표시 달린 옵션은 꼭 설정을 해주시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설명과 지시사항에는 그런 게 안 달려 있죠. 그래서 입력을 굳이 안 하셔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는 있습니다.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빈 시험지, 시험 종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이 시험지에다가 문제를 출제를 해주셔야겠죠. 그럼 상단에 그 첫 번째 버튼을 보면 문항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문항 생성에서는 다양한 문제 유형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이제 블랙보드에서는 17가지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어요. 뭐 기본적인 객관식이라던가 단답형 또는 뭐 빈칸 채우기, 뭐 좀 단답형 그 주관식인데 좀 길게 내신 다음에 에세이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17가지의 유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7가지 중에 단답형, 에세이, 파일 제출 이 3가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동 채점 문제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문항을 만드실 때 미리 정답을 입력을 해 놓으셨다면 학생이 제출한 답이랑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해서 자동 채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일이 한 수 좀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수동으로 채점해야 되는 단답형, 에세이, 파일 제출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아무래도 단답형은 좀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주어관식 문제로. 근데 단답형은 저희 빈칸 채우기 유형으로 대신 대체해서 사용하시면 이 단답형도 그 자동 채점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OX 문제 같이 내볼게요. 문제 생성해서 OX. 네. 그러면 뭐 간단하게 뭐 사과는 빨갛다? 이렇게 해볼까요? OX 문제 내주시고 그 밑에서 이제 OX이기 때문에 그냥 맞은 틀림 중에 하나 정답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사과 빨강색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틀림으로 정답 지정해주고 이제 학생이 이 시험을 마쳤을 때 정답을 맞췄을 때 이제 주는 피드백 그리고 만약에 틀렸을 때 주는 피드백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래 내려보시면 카테고리 및 키워드에서 이제 좀 그 카테고리나 주제, 뭐 난이도, 키워드 이런 거를 입력해 주시면 나중에 문제를 재활용하실 때 검색하기에 조금 더 용이하세요. 이거 뭐 선택하지 않아도 이런 문제 자체로 검색을 해 주실 수도 있지만 어떤 난이도 중인 문제만 가지고 재활용하고 싶다 이러실 때 좀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서 이제 문제를 만드실 때 이런 거 설정해 주셔도 좋고요. 교수자 노트는 이제 교수님만 보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는 안 보이고 교수자에게만 보이는 노트로 뭐 이 문제가 뭐 어떻다는 등 설명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OX 문제가 이렇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문항의 점수는 이제 다 만들고 난 뒤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점수라고 해서 10점이 그 배점의 기준이에요. 그걸 한 번 더 누르시면은 배점 자체를 이제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배점을 입력해 주실 때 옆에 특별 가산점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이 점수는 말 그대로 보너스 점수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추면 5점을 더 주는 거고 틀려도 5점이 감점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 가산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완료를 누르면 점수가 이렇게 5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OX 문제 내봤고 그 다음 이제 빈칸 채우기 한번 내볼게요. 빈칸 채우기는 단답형이랑 내는 형식은 똑같은데 자동 채점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정답 매길 때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그럼 문제 생성해서 빈칸 채우기 한번 눌러볼게요. 빈칸 채우기. 그래서 문제 텍스트에 뭐 대한민국의 뭐 수도는 삐리리이다 이런 걸 해볼까요? 수도는 하고 삐리리입니다. 이 표시는 그냥 뭐 대가로를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그냥 보통 가로 쳐주셔도 되고 어떤 학생들이 그냥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문항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삐리리이다. 이러면 이 삐리리 이 빈칸에 맞는 그 정답을 밑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자동 채점이기 때문에 이 문항과 정확히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답은 서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답할 수 있는 서울이라는 답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또 어떤 학생은 이 중간에 빈칸을 이렇게 띄울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럴 때는 정답 개수를 좀 늘려주신 다음에 그런 경우도 이제 좀 생각을 하셔서 서 쓰고 한 칸 띄고 올 아니면 또 어떤 학생은 영어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영어로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어떤 빈칸에 들어갈 만한 학생들이 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답을 모두 이제 입력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다 입력해 주시는 게 어려우실 때는 이 앞에 보시면 정확히 일치라는 그 옵션을 열어보시면 이제 포함이라는 옵션도 있어요. 그럼 이제 포함을 하면은 이 서울이라는 단어만 포함이 되면은 모두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는, 지금 서울은 너무 간단한데 어떤 특정 단어만 들어가면 모두 그것만 포함하면은 모두 정답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답안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학생이 특별 서울시라고 정답을 입력해도 그 학생은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답을 정해 주실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답용 피드백, 오답용 피드백을 입력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 아래 이제 빈칸 채우기라는 문항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문항을 모두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OK 버튼 누르면 자신이 만든 시험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지선 퀴즈라고 해서. 네. 그러면 이렇게 문항 그 시험지를 모두 이제 완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만약에 오늘 2문제 내고 뭐 시험 그 배포할 때까지 오늘 2문제 내고 내일 2문제 내고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또 들어가셔서 수정 들어가셔서 또 추가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문제 저희 시험지를 모두 마련을 해 놨고요. 이거를 이제 시험 당일에 이제 배포를 하는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배포하실 때는 저희 제압하는 교수님들께만 보이는 화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보이는 이 코스 메뉴 부분에 게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아까 만드셨던 자신의 성함이 있는 그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에 제 학생들에게 보일 수 있게 평가 버튼에서 시험을 선택해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평가에서 시험. 그러면 아까 준비해 놓은 시험지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요. 이 중에서 전격 이지선 퀴즈를 선택해서 확인. 그러면 이제 시험지를 어떻게 학생에게 배포할 것인지 다양한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시험지 배포 옵션 중간에 보시면 중간부터 시작되는데 시험지 배포 옵션에 보시면 이제 먼저 학생에게 공개. 이제 바로 나는 다 완료가 됐다. 시험 문제 더 이상 고칠 것도 없고 검수까지 다 했다. 하실 때 이제 바로 공개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 응시 횟수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응시 횟수 설정을 특별히 안 해주시면 학생들은 무조건 한 번만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의 그 네트워크 상태라던가 뭐 컴퓨터가 갑자기 꺼질 수 있거나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응시 횟수 설정을 뭐 2번 정도로 이제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이제 안전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좀 더 내려보시면 타이머 설정하는 부분은 이제 시험 타이머. 시험을 60분 동안 보느냐, 20분 동안 간단하게 딱 보고 끝나는 시험이냐. 여기서 타이머 설정에서 끄기 켜기가 있는데 켜기로 해주시면 여기 설명을 읽어보면 20분이 지나면 학생이 문제를 다 풀었든 못 풀었든 자동으로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는 모두 저장이 되고 거기서 딱 끝난 다음에 자동 제출이 돼요. 이제 끄기를 하면은 그냥 20분이 지나도 학생은 풀 수는 있는데 이제 늦게 제출했다는 어떤 표시가 나타나서 평가에 반영은 하실 수가 있어요. 강제로 끄게 하려면 20분 만에 이제 꺼지게끔.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비밀번호를 아는 그 학습자들만 퀴즈를 풀 수 있게. 그래서 이 비밀번호는 예를 들어서 강의 자료를 학습한 다음에 어떤 이 학습을 완료한 사용자만 비밀번호를 알 수 있게끔 그 아래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퀴즈를 풀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죠. 그리고 시험 응시 예외 설정은 이제 시험은 다 시작했어요. 또 어떤 네트워크나 뭐 컴퓨터가 꺼져서 시험을 특별히 못 봤다. 그럼 그 학생만 다시 치를 수 있도록 어떤 시간을 더 늘려준다거나 아니면 횟수를 한 번 더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예외 상황이 있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이 다음 날짜 이후 공개라는 이 옵션이 있는데 이 위에서 학생에게 공개를 일단 예로 설정을 해두고요. 여기서 날짜를 딱 정해주시고 시간을 정해주시면 그 시간에 알아서 이 시험이 딱 열립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시험 이제 오늘 3시에 딱 보는 거다. 그러면 이제 연구실에서 이거 딱 예로 고쳐놓고 여기서 오늘 날짜와 오후 3시 로 이제 딱 입력을 해놓고 나오시면 수업 시작 딱 3시가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이 시험 자체가 학생들에게 보이게 돼요.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게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오면
이렇게 퀴즈가 학생들에게 배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올리신 자료 중에 보시면 위에 거는 조금 이 아이콘이 선명한데 이 방금 낸 퀴즈는 조금 흐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흐린 거는 현재 학생에게 비공개되어 있다는 표시예요. 저는 아까 오늘 3시부터 열리도록 설정을 해놔서 아직 공개가 안 된 건데요. 이런 부분은 이 수정 모드를 5% 꺼보시면 지금 퀴즈는 안 보이시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수정 모드를 껐다 켰다 하시면서 이게 학생들에게 지금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퀴즈까지 한번 내보았고요. 이제 자료를 이런 식으로 강의 자료, 동영상, 퀴즈를 모두 이제 쭉 내놓으시고 모두 준비를 해 놓으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모두 학생에게 바로 이제 공개를 하실 수도 있지만 학생의 진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개별로 보이게끔 설정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그 초반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어떤 기능인지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생각 다 안 나시나요? 굉장히 쉬웠는데 학생들의 진도를 맞춰준다. 네, 여기 입모양으로 맞춤학습이라고 네, 대답을 해주셨어요. 저희 이제 개인별 맞춤학습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도를 이제 맞춰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이 자료를 이제 학습을 완료한 다음에 이제 퀴즈를 보게 설정을 한다 하실 땐 이 퀴즈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신 다음에 이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면 여기 개인별 맞춤학습이라는 기능이 떠요. 여기서 바로 맞춤학습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가끔 이 맞춤학습을 어디에 설정해야 되는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두 가지 자료만 올려놨는데 여기서 한 10가지 자료를 올려놓고 A 자료 보고 이제 B 자료 보게 하려고 하는데 맞춤학습을 어디다 설정해야 되는지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럴 때는 저희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료 1 성희롱 PDF 자료 보고 자료 2를 보게 한다. 그럴 때는 맞춤학습을 어디에다 설정을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쉬운데 대답이 또 없으시네요. 네. 이럴 때는 2번 여기 아래 거에 맞춤학습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속으로 비웃으신 분들도 계시죠. 이걸 모를까? 당연히 1번 보고 2번 보는 건데 2번에 맞춤학습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데 막상 들어가서 맞춤학습을 설정하려고 보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퀴즈를 풀고 이 퀴즈의 점수가 30점 중에 10점 이상이 되면 2번 자료를 보게 설정을 해주시려면 마찬가지로 2번에 맞춤학습을 설정해 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 게시된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걸 보고 지금 해당 자료를 나타나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맞춤학습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1단계 자료 보고 퀴즈 보게끔 설정을 해볼게요. 아니 이거는 너무 쉬운 것 같으니까 저희가 반대로 이 퀴즈를 보고 나서 일정 점수가 지나면 이 강의 자료를 볼 수 있게끔 설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설정을 해야 되나요? 여기에 설정을 해야 하나요? 네. 여기 입모양으로 해주셨는데 강의 자료, 이 1번 강의 자료에다가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그럼 강의 자료에 마우스 가져다 대신 다음에 드롭다운 버튼 누르시고요. 개인별 맞춤학습에 들어갑니다. 개인별 맞춤학습.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맞춤학습 설정하는 부분에는 총 4가지 기준이 있어요. 먼저 날짜. 정말 간단하게 날짜는 이 날짜만 되면은 학생이 뭘 하지 않아도 특별히 하지 않아도 이 날짜만 되면은 딱 이 자료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멤버십은 특정 사용자에게만 이 자료가 공개되도록 할 때, 이 특정 사용자나 이제 그룹별로 어떤 그룹은 조금 학습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그 학습에게는 조금 더 고급 자료를 열어주고 어떤 학생들에게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보충 자료를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자나 그룹별로 열어주는 그거를 이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려는 성적, 어떤 시험의 성적 일정 점수가 넘으면 그 자료를 볼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학습 완료는 단순히 제가 처음 소개드렸던 학습 완료 시 체크라는 메뉴가 생겨서 그 메뉴에 나는 학습했습니다 하고 체크를 하면은 그 다음 자료를 볼 수 있게 설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는 이 세 번째 성적 기준에서 성적을 하나 선택해 줍니다. 저는 아까 이지선의 퀴즈, 지금 가로치고 10점 만점으로 되어 있죠. 이게 배점이에요. 제가 아까 5점, 첫 번째 문제는 특별 가산점으로 해서 1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지선 퀴즈를 선택하시고요. 이제 조건을 걸어줍니다. 그럼 이 퀴즈를 그냥 한 번이라도 제출했다, 한 번이라도 시험을 봤다, 점수 상관없이 그냥 들어가서 어떤 푼 흔적만 있으면은 다음 자료를 보게 할 거냐, 아니면 점수가 몇 점 이상, 아까 10점 만점이었으니까 저는 조금 후하게 3점 이상이면은 무조건 이 자료를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여기서 설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제가 지금 위에서 날짜랑 동시에 설정을 했는데 날짜는 지우고요. 성적만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고 나오면 제가 지금 1단계 강의 자료에 만든 거에 설정해가지고 개인별 맞춤 학습이 설정된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수정 모드를 5% 꺼보시면 제가 아까 퀴즈도 안 보이게 해놨구나. 제가 퀴즈는 3시가 3시가 돼서 지금 수정 모드를 꺼보시면 퀴즈만 나타나고 이번에는 강의 자료는 안 보여요. 이 학습자는 들어와서 퀴즈를 풀어서 10점 만점에 3점 이상이 돼야 그 자료를 볼 수 있게 맞춤 설정이 설정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맞춤 학습을 설정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맞춤 학습으로 어떤 자료나 퀴즈 아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진도를 조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배지나 수료증을 줄 수 있는 보상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건 또 인증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수정 모드를 다시 켜서 설정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 퀴즈를 풀어서 이제 너는 학습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라는 수료증을 주는 걸로 설정을 해볼게요. 저희가 인증을 할 때는 이번에는 세 번째 협업 버튼에서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협업 버튼에서 인증. 그러면 인증 생성이라는 이런 새로운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인증 생성에서 저는 1단계 퀴즈를 완료하고 주는 거니까 1단계 퀴즈 수료증 이런 식으로 적어볼까요? 인증의 이름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인증 발급 페이지라는 건 이 어떤 페이지에서 이 수료증을 보이게 할 거냐. 근데 저희는 바로 그 페이지에 보일 페이지를 선택하고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걸 선택하지 않고 들어왔으면 여기서 찾아보기 버튼 눌러서 내가 이 수료증을 어디다 게시할 건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주황 색깔 인증 규칙 버튼 눌러서 다음 규칙을 만들어 봅니다. 규칙명도 똑같이 이거 복사해서 규칙명도 붙여주고요. 그러면 밑에 4가지 기준이 아까 맞춤학습에서 했던 4가지 기준이 똑같이 나타나는데, 날짜냐, 멤버십이냐, 성적이냐, 학습 완료 상태냐. 저희 똑같이 또 성적으로 해볼까요? 아까 이지선 퀴즈를 이번에는 5점 이상. 아까는 3점 이상이었잖아. 5점 이상. 그렇게 되면 한 4점 맞은 학생은 다음 자료는 볼 수 있지만 수료증은 받지 못하게끔 되어 있겠죠. 그래서 성적에서 점수가 5점 이상으로 하면 수료증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인증 선택.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수료증을 줄 거냐 아니면 배지를 줄 거냐. 저희가 이 배지 개념은
저희 묵이라는 요즘 대세인 말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묵이라고 이제 온라인 강의로 이제 대규모 온라인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 이제 지금은 뭐 고려대 학생들을 그 교직원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겠지만 다양한 이제 사용자들의 이제 모아서 이제 대규모 온라인 강의를 하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배지라는 말을 써서 저희도 그냥 그대로 배지라고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근데 배지는 뭐 수료증보다는 조금 더 가볍지만 뭐 1단계를 마치면은 어떤 내 학습 잘했습니다 하는 성취감도 이제 느낄 수 있게 또 이제 학습 동기도 이제 부여할 수 있게끔 이제 부여하는 걸로 배지를 이렇게 부여를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저희는 수료증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수료증 미리 보기 보면 좀 굉장히 간단해요. 이런 수료증이 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딩만 조금 하셔서 HTML로 그렇게 올려주실 수도 있어요. 이제 간단한 거 선택하고 저장 후 종료 누르면 네,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모두 만들고 계셨네요. 그러면 아까 자신의 이제 그 메뉴로 다시 가보시면 이렇게 1단계 퀴즈 수료라는 수료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증까지 모두 해봤고요. 이런 인증은 지금 메뉴가 조금 섞여 있는데 나의 인증 모음이라는 그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학생들은 여기서 내가 어떤 수료증 지금 전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 이 중에서 내가 이제 수료한 거 1단계 뭐 퀴즈까지 완료를 했는지 2단계까지 완료를 했는지 등 자기 이제 그 현재 상황을 이 나의 인증 모음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또는 퀴즈 성적은 나의 성적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학생은 내 성적만 이제 보실 수 있고 관리자분들은 이 제어판에서 코스 도구에 보시면 인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아까 시험 만들었던 그 코스 도구에 인증이라는 부분에서 아까 만들었던 인증 중에 인증 대상자라는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이 수료증을 누가 받았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무도 없어서 0명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증 대상자를 눌러서 누가 1단계까지 완료했고 뭐 끝까지 이 코스를 수료한 사람은 누구이고 이런 거를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부분은 기본 교육뿐만 아니라 이 인증이나 맞춤학습 부분은 어떤 성인지나 윤리 연구 그쪽 그 코스를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필요했던 그런 기능이었어요. 그럼 이제 공학 인증이나 간호대학 인증분 그쪽 부서에 조금 더 필요하시는 부분이 교육 목표나 이제 루브릭 부분입니다. 이제 교육 목표는 각 컨텐츠나 어떤 퀴즈에 그 교육 목표를 연결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연결을 해주시면 나중에 어떤 퀴즈의 점수나 학생들이 이 컨텐츠를 봤다 안 봤다를 가지고 이 교육 목표가 이제 얼마큼 성취되었는지 보고서를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서 아까 올렸던 그 자료에서 또 마우스 가져가 돼서 드롭다운 버튼 누르면 교육 목표 연결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교육 목표 연결에서 미리 설정해 놓은 교육 목표와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 교육 목표는 저희 관리자 뭐 전미연 선생님이나 장정아 선생님 같은 최고 시스템 관리자분께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미리 등록을 해드리는데 이런 엑셀 파일에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각 ABC 컬럼에 이렇게 교육 목표를 적어주시면 올리는 건 간단하니까 미리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각 코스 안에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루브릭을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과제나 수행을 평가하기 위한 채점 기준표입니다. 그래서 표는 이렇게 생겼고 이제 행은 평가 기준, 열은 성취도로 이렇게 표 형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평가 기준표를 아마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고
그냥 이제 평가했을 때 반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함으로써 좀 더 학생들에게는 공정한 평가를 제공할 수 있고 좀 더 명확한 평가를 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코스 안에서는 그냥 표로만 돼서 보고 이렇게 참조만 하시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실 때 직접 클릭을 해가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루브릭은 저희 블랙보드 안에서 어디에서 관리를 하느냐, 아까 제어판의 코스 도구에 보시면 이번에는 루브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제어판의 코스 도구, 거기에 루브릭. 그럼 이제 미리 만들어져 있는 루브릭이 이제 영문 루브릭도 있고요. 이제 한글 루브릭도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코스 템플릿 자체에 모두 삽입을 해놔서 어떤 코스에 들어가시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코스에서 이 루브릭을 이제 필요하신 거를 수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또는 새로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루브릭은 평가 기준이나 생긴 게 이제 비슷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항상 만드시는 것보다 어떤 교직원분들이 이제 함께 모이셔서 공동으로 제작을 하셔서 이렇게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루브릭은 저희가 평가 도구, 어떤 과제물이라던가 토론방, 블로그와 같은 평가 도구를 이제 만드실 때 거기서 연결을 해 놓으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간단하게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토론 과제를 낸다. 토론 과제를 이제 내실 때 포럼 추가 버튼을 눌러서 토론 과제를 출제를 하실 때 중간에 보시면 포럼 채점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은 성적 없음인데 성적을 주겠다라고 체크를 하면은 그 아래 이제 루브릭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새로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 루브릭 추가 버튼에서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걸 바로 선택해서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그냥 새 루브릭을 만드시면서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저는 루브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선택해서 저는 토론 과제 다면 평가표를 선택해서 완료. 그러면 이제 미리 점수를 루브릭에 넣어 놨기 때문에 이 점수와 이 토론 과제의 배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데,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냥 이제 루브릭의 점수 그대로 배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평가 루브릭을 학생에게 공개할 건지 비공개로 뒀다가 아니면 그 점수가 다 부여되고 난 뒤에 공개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학생들에게 공개를 안 하시면 그냥 교수님이 채점하실 때만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학생에게 점수를 이제 공개해 주시면 학생들은 토론 과제에 임하기 전에 내가 이 토론 과제는 어디에 좀 중점을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식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루브릭은 어떤 토론방뿐만 아니라 블로그나 어떤 과제물 만드실 때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언제든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좀 빠르게 넘어갔던 게 이제 교육 목표. 교육 목표는 저희가 이제 연결하는 건 정말 간단해요. 여기서 어떤 자료나 퀴즈 아니면 토론방 어디에든 그 교육 목표를 연결하실 수가 있는데, 각자 자료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나타나는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교육 목표 연결이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럼 교육 목표 연결을 누르시면 창이 뜨면서 이렇게 교육 목표 만들어 놓았던 게 이렇게 쭉 떠요. 그럼 지금은 하나밖에 안 만들어 놔서 이제 하나만 뜨는데, 여기 이제 뭐 세트 유형 이런 데에 각자 그 교과목 또는 각자 프로그램에 맞춰진 그런 이제 카테고리가 뜰 겁니다.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셔서 이 컨텐츠의 교육 목표는 이거다. 뭐 복수 선택도 가능하세요. 아니면 이 퀴즈의 교육 목표는 뭐뭐다 라고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교육 목표도 아까 루브릭처럼 학생에게 공개할 거냐 아니면 교수님만 이제 알고 계실 거냐 라고 선택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연결을 이렇게 해놓고 학생들은 와서 강의 자료도 보고 퀴즈도 풀어서 점수 나오고 뭐 블로그 과제 내서 교수님이 평가도 해주시고 이런 활동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 보고서를 추후에 모니터링에서 이 코스 보고서 부분에서 교육 목표 범위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뽑아 보실 수가 있어요. 보고서는 제어판의 모니터링에서 코스 보고서. 제가 이 미리 샘플을 좀 뽑아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코스 성과 보고서, 그리고 교육 목표 대비 성취도 보고서라는 보고서인데, 예를 들어서 전체 교육 목표는 10개였어요. 그 중에서 내가 연결한 건 10개고 이제 사용하지 않은 건 없고 10개를 모두 어떤 컨텐츠나 퀴즈에 다 연결을 해 놓았고, 그 중에서도 시험에는 3개 연결해 놨고 설문조사나 뭐 문제는 없고, 이제 다른 배점이라는 건 토론 과제나 어떤 과제물 같이 점수가 주어진 거에 이제 얼마나 연결이 되었는지 이제 간단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밑에서 각 교육 목표는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교육 목표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코스 성과 보고서에서는 제가 이 퍼포먼스 타겟을 정해줄 수 있어요. 내가 이 교육 목표를 가지고 얼만큼 성취했다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지금 10%는 너무 낮게 설정을 해놨는데, 내가 이 교육 목표를 한 80% 정도는 성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타겟 퍼센테이지를 적어주면, 그거와 이제 범위를 정해주면, 코스의 실제 그 교육 목표 달성도는 72.4%고, 내가 정해놨던 그 10%보다는 성과 이상이었다 또는 성과 이하였던 거는 몇 %였다라는 식으로 성과 보고서를 이렇게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10% 너무 낮게 기준치를 줬기 때문에 모두 성과 이상인데, 뭐 80%로 했으면은 이제 성과 이상인 건 어떤 항목, 성과 이하인 거는 어떤 항목, 이런 식으로 밑에서 이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교육 목표가 학교에서 설정한 또는 그 기관에서 설정해준 그런 교육 목표가 얼마큼 달성되었는지 성취도 보고서도 같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표절 검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아까 만든 메뉴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해서요. 평가 버튼에 보시면 세이프 어사인먼트라는 표절 검사 도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물, 세 번째 과제물은 일반 보고서를 그냥 제출해서 평가하는 그런 도구라면, 세이프 어사인먼트는 학생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거를 뒤에서 자동으로 표절 검사를 해서 교수님께는 표절 검사 결과만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만들 때는 평가에서 세이프 어사인먼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세이프 어사인먼트 새로운 표절 검사 도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영어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블랙보드에서 직접 개발한 기능은 아니고 저희 세이프 어사인먼트라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절 검사 도구와 통합이 된 거라서 좀 지금은 영어로 제공이 됩니다. 네, 추후에는 과제물과 이제 같이 합쳐져서 한글로 제공될 예정이니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게 지금은 영어라도 이제 뭐 옵션을 설정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과제물의 이름, 배점, 그리고 뭐 중간에 어전트 체킹은 여기다 체크를 해주시면 좀 급한 그 보고서니까 빨리 표절 검사를 해서 결과를 달라라는 식으로 하실 수 있고, 또는 학생들이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에 자기 표절을 볼 수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수님들이 표절 검사 방만 만들어 놓으시면 학생들은 거기에 과제를 제출하고 그게 뒤에서 자동으로 표절 검사가 되는 거라서 교수님들이 따로 뭐 표절 검사를 하려고 선택을 해주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걸 통해서 방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나중에 교수님들은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뒤에 제어판에서 보시면 이렇게 학생들 명단이 나타나고 제출한 학생들의 표절률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박한비 학생은 0%로 어디서 베낀 게 없는 거고요. 김숙지는 뭐 어디선가 34%를 이제 베꼈다는 표절률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초록색 느낌표 클릭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보고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위키피디아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해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화면 어디서 베껴왔는지 인터넷 소스를 볼 수 있고, 또 어떤 학생 거를 베꼈다면 그 학생의 이름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럼 이런 표절 검사는 어디를 비교를 하느냐? 가장 먼저 인터넷, 이제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어떤 인증, 로그인이 하거나 어떤 인증이 필요한 사이트까지는 비교를 하지 못하고요. 모두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나 이제 거기 첨부되어 있는 문서를 모두 검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내,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제출한 표절 검사를 통해 제출한 보고서끼리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거는 이제 같은 반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분반의 학생 거도 같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나 어떤 경영 쪽에 전자저널이나 뉴스나 논문들을 모아놓은 프로캐스트 사이트도 이제 검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고려대학교에서 제출한 과제물 뿐만 아니라 이 세이프 어사이먼트를 사용하고 있는 전체 과제, 통해서 낸 과제물.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 세이프 어사이먼트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의 이제 과제물과도 모두 비교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세이프 어사이먼트를 사용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제출 가능한 문서의 유형이 좀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비교를 할 때 조금 세계적으로 많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문서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 HWP는 제출할 수 없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DOC, 저희 MS 워드, 아니면 메모장, TXT 또는 PDF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국내에서는 HWP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 HWP는 요즘 기능에는 PDF로 이제 전환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PDF로 전환하신 다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표절 검사도 한번 봤고요. 이제 너무 듣기만 하니까 또 지루하시죠? 이럴 때 이제 저희 같이 블랙보드 콜래보레이트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랙보드 콜래보레이트는 온라인 상으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수업뿐만 아니라 어떤 1:1 지원도 이제 가능합니다. 이제 들어가시는 방법은 제어판의 코스 도구에 보시면 가장 위에 블랙보드 콜래보레이트라고 영어로 이제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 들어가셔서 같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코스 도구의 블랙보드 콜래보레이트. 그럼 이제 여기에 룸이라는 그 온라인 세션들이 막 생겨났는데, 오늘의 실습 코스라고 해서 이 코스명과 똑같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지선의 룸, 황민호의 룸 이런 식으로 이 코스의 교수자로 등록된 분들의 룸이 따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방이에요. 이지선의 룸. 그래서 제 세션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지금 교수자라서 상관은 없는데 다른 학습자가 이 방에 들어오려면 제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 교수님의 방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실습 코스의 룸 실행을 눌러서 이 같은 세션으로 다 같이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실습 코스에서 룸 실행, 이 주황 색깔 버튼을 눌러서 실행합니다. 그럼 이게 처음 들어가실 때는 조금 느리실 거예요. 저는 미리 실행을 해놔서 바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누르면 조금 시간이 걸리실 겁니다. 그러면 룸 실행 버튼이 한 번 더 나타나요. 그 룸 실행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조인이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계속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 파일 자체를 실행해 주세요. 저희가 이 블랙보드 콜래보레이터도 자바 기반이기 때문에 자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 파일 자체를 못 읽게 돼요. 자바는 꼭 설치를 해주시고 이 파일을 실행시킵니다. 제가 간단한 이 내비게이션 설명드릴게요. 상단에 이렇게 웹캠이나 이제 마이크, 비디오 이제 조정하실 수 있는 창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현재 이 세션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의 목록과 지금 마이크 울리고 있는데 누군가 마이크를 켜신 것 같아요. 네, 마이크 지금 끄시면 이제 울림사항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직도 올리네요. 네, 여기서 이모티콘이나 어떤 손들기 하면 이제 선착순으로 손을 들게 돼요. 손을 들 수도 있고 또는 투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좋지만 마이크가 없으신 분들은 채팅창에서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채팅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보시면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런 바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화이트보드 도구인데 여기서 어떤 연필로 이제 그어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지를 올리시거나 캡처를 떠오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 낙서를 항상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장 인기 많은 딱 이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벌써 누가 녹음을 눌러 놓으셨는데 여기 녹음도 하시면 지금 현재 강의가 녹화돼서 나중에 녹화 링크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PPT를 올리려고 했는데 PPT가 그 정식이 아니라서 그런가 올려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컨텐츠 업로드해서 파워포인트 형식은 이 그 화이트보드 도구에 딱 올리실 수도 있고요. 또는 화면을 제 브라우저 화면 자체를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계속. 네. 네, 미리 누가 눌러주셨어요. 이게 가운데 버튼 누르면 어플리케이션 공유라고 해서 제 화면을 꺼주시는 거. 네, 여기 공유 시작을 누르면 제 데스크탑 컴퓨터 자체를 공유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브라우저 아니면 어떤 PPT나 엑셀 문서 띄워놓으셨다면 그것만 이제 공유를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실 때 직접 화면에 들어가서 어떤 사이트를 보여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어플리케이션 공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퀴즈를 미리 준비해서 내주면 좋을 텐데 제가 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문제가 보이시나? 여기 조그만 글씨 보이세요? 오늘 수업 어려우셨나요? 제가 PPT를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투표 아이콘 문제를 좀 바꿔야겠어요. 이거 말고 오늘 수업 쉬우셨나요? 이걸로 수업 괜찮으셨는지 한번 여기 참가자 목록창에 보면 네 번째 투표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서 예, 아니요가 있는데 여기서 오늘 수업 괜찮으셨는지 듣기 편하셨는지 예, 아니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아니요 나오면 저 바로 지웁니다. 저 결과. 네, 여기 투표 결과 창으로 한번 선택해 보세요. 네, 아니요 한 명 너무 어려우셨나 봐요. 네, 지금 모두 누르고 계신데 제가 5초만 더 타이머를 세서 5초만 카운터를 세우겠습니다. 네, 5초 타임인데 제가 모두 결과를 다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 이제 9명은 네, 그래도 듣기 괜찮으셨나 봐요. 근데 3분은 좀 어려우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남아서 더 이 3분은 저와 보충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퀴즈도 내고 결과도 화이트보드 도구에 이제 공유를 해서 학생들과 재밌게 상호작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학생들은 이 면대면 수업보다 더 듣기만 하겠다라고 이제 선입견이 생기는데 그러지 않고 교수님이 얼마든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관리자분들은 어떤 1대1 지원도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컴퓨터에 뭐 이 창 세션 들어오세요 해서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블랙보드 콜라보레이트 실습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자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코스에 사용자를 등록하는 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사용자 등록하는 부분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사용자 등록도 제어판에 사용자 관리로 들어갑니다. 제어판에 사용자 관리. 혹시 여기서 아직 놀고 계신 분 없으시죠? 네. 제어판에 사용자 관리에 사용자 클릭해 보시면 현재 등록된 사용자들의 목록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모두 실습을 위해서 역할을 교수로 이렇게 쭉 등록을 해드렸는데 여기 이제 학생분들, 뭐 조교분들 각자 역할별로 쫙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실 때 이제 이미 등록된 학생을 이제 조교로 권한을 바꾸실 때는 예를 들어서 이 황민호 이 관리자분을 이 학습자라고 쳤을 때 이 황민호 학생을 선택한 다음에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면 코스에서 사용자 역할 변경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에서 사용자 역할을 지금 뭐 조교로 이제 조금 더 이제 바꾸신다거나 아니면 코스 생성자는 어떤 자료만 올리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용자예요. 그런 식으로 역할을 변경을 해주실 수 있고요. 또는 이 코스에 아예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를 새로 등록하실 때는 상단에 사용자 등록이라는 버튼에서 사용자 검색 및 등록 이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사용자 생성은 블랙보드 계정 자체가 없는 사용자를 새로 만들 때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은 일반 교수자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으실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생성을 할 때는 추후에 이제 관리가 불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를 새로 생성하실 때는 저희 교수학센터에 한번 연락을 해서 만들어도 되는지를 한번 연락을 취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용자 검색 및 등록을 통해서 이미 블랙보드에 등록된 그 사용자를 이 코스에 등록하게 됩니다. 사용자명을 알고 계신다면 직접 쳐주셔도 되고 찾아보기 버튼 눌러서 사용자명이나 이메일로 검색을 하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등록하실 때는 역할을 꼭 설정해 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조교 이런 식으로 역할도 설정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그 해당 사용자가 등록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관리자라도 해당 코스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코스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코스의 최고 관리자 또는 교수님에게 등록 부탁을 드려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모두 마치셨는데 혹시 더 다른 기능, 더 궁금한 기능 혹시 더 커버해야 될 기능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그럼 오늘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